도지사 후보를 포함한 여야 주요 후보들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여야는 막판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수 법정토론회는 3선에 도전하는 현직 후보와 도전자가 지난 8년의 군정 결과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속초시장 법정토론회에서 과거 시장 시절 시유지를 매각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이병선 후보 발언이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동해 삼척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가 두 도시의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당초 오늘 본회의를 열어 강원 특별자치도법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2차 정부 추가경정 예산안과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본회의 일정을 하루 연기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법이 공포되며 1년 뒤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사전투표 첫날, 강원도 주요 후보들은 취약 지역을 찾아 투표권을 행사하면서 선거운동도 하는 전략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이뤄지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도지사 후보가 오늘 아침 강릉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선거 막판 경험 많고 일도 잘하는 도지사를 내세우는 이 후보가 영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영동 유권자들에게 진정성을 호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628년 만에 강원도라는 이름이 강원도 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됩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이끌 특별한 도지사는 일을 잘하는 이광재가 맡아야 강원도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국민의힘 김진태 도지사 후보의 사전투표 장소는 원주였습니다. 국회의원과 원주시장 후보,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이자 이광재 후보의 정치적 근거지인 원주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입니다. 국회에 강원 특별자치도법이 상정된다고 하는데 조속히 통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법만 통과되면 그 내용은 힘 있는 여당 도지사가 되어서 확실히 채우겠습니다. 여야 주요 후보들도 대부분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쳤습니다. 한때 높은 사전투표율은 진보 진영에 유리한 지표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첫 도입 때 14%에 불과했던 강원도 내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 때 38%까지 치솟았지만 결과는 보수 진영이 승리했습니다. 단순히 사전투표율만 높이는 게 아니라 세대, 성별, 지역별로 세분화된 각 정당의 지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불러낼 수 있는지가 이번 선거 판세를 결정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어제 저녁 양양군수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중 후보는 시종일관 김진아 후보의 8년 군정을 비판했고 김진아 후보는 조목조목 맞받아쳤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직 군수인 국민의힘 김진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정중 후보가 참석한 양양군수 토론회. 김진하 후보가 생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하자 김정중 후보는 김진하 후보의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날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녹조 현상이 하천변에 일어나고 있고 김진하 후보께서 8년에 걸쳐서 준비해왔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김진하 후보는 한국수산자원연구공단으로부터 생태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문서를 내보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과학적, 이론적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개연성이 있을 거라고 추구하는 것은 참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김정중 후보가 단기 공약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한 국민 사기에 굉장히 사기 진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하 후보는 코로나19 조례 제정에 반대한 건 민주당 의원들이었다고 맞서며 김정중 후보의 공약을 비꼬았습니다.
김정중 의원 후보자님께서 소속된 민주당 소속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들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역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님답게 공짜를 주는 걸 참 좋아하시네요, 보니까. 주도권 토론에서 김정중 후보는 김진아 후보의 선거 캠프에 건설 사업자가 포진돼 있다고 꼬집었고, 건설 사업자, 부동산 사업자, 사실은 행정과 갑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수와 사업자의 동행,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요. 김진아 후보는 선거운동에 함께하지 못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과연 누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양양 군민이 저하고 갑을관계 아닌 국민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양양 국민 다 저한테 갑을관계예요. 수리풍력단지 사업에 대해선 현직인 김진아 후보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두 후보가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개별법에 대한 부분들 진행되는 것도 후보자는 몰랐습니까, 전혀? 개별법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의제에 처리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항의를 하러 왔는데 군수라는 사람이 나는 이것은 몰랐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을 몰랐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양양 군수에게 어떠한 서류 한 장과 의사표시한 게 없어요. 강원도 현안인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였지만 두 후보 모두 조기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현직 군수의 성과냐, 도전자의 패기냐, 앞으로 양양을 이끌어갈 군수는 닷새 뒤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지난 25일 속초시장 후보자 법정 토론회가 MBC 강원 영동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대하 후보가 이병선 후보에 대해 과거 시장 재직 시절 시유지를 민간에 팔아 속초에 난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주 후보 측이 이 같은 답변은 허위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대하 후보 관계자들이 오늘 오전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국민의힘 이병선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주 후보가 이 후보의 시장 재직 시절 무분별한 인허가와 시유지 매각이 난개발을 불러왔다며 질문한 것에 대해 이 후보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으로 계시면서 총 2만 평을 팔았는데 이 중에서 85%에 해당되는 보여줬습니다. 17,500평이 주택건설 부지로 편입됐습니다. 이 땅 안 팔았으면 아파트도 덜 짓고 속초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자산 가치도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속초 시유지를 2만 평 정도를 매각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다라는. 주 후보 측은 이병선 후보의 시장 재직 시절에 시유재산 매각 일지를 근거로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 후보를 속초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분명히 시유지 매각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선 후보는 자기는 매각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히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병선 후보 측은 넓은 의미에서 답한 것이었고 이 후보가 개인 자격으로 매각한 적이 없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대하 후보께서 현 시청사가 이전하면은 그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해 또 아파트를 짓겠다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환으로서 속초시를 시유지를 매각한 적이 없다. 즉 공공용지를 이병선 개인이 매각한 적이 없다는. 속초 시민들은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서둘러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유지 매각을 안 했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일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선관위에서도 어디서든 조사를 해서 그 확실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부분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그 거짓을 한 사람은 분명히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직선거법 제250조 그 제2항에 따라서 이게 혐의가 이제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다음에 제가 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유지 매각을 둘러싼 공방이 고발로 이어지면서 닷새 앞으로 다가온 속초시장 선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동해시와 삼척시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의 대안으로 행정구역 통합으로 강소도시를 육성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동해 삼척 6명의 시장 후보들에게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모두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삼척군과 명주군의 일부 지역이 합해져 만들어진 동해시. 동해시는 인구 9만여 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면적이 적어 도시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군 지역을 떼어준 삼척시는 40여 년이 지난 현재 인구가 6만 명대로 떨어져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삼척과 동해시는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공동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등 생활권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행정 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지방선거 시장 후보 출마자들은 대부분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요. 동해하고 삼척은 가장 빨리 일단은 행정적인 통합에 앞서서 경제 통합을 해야 된다. 통합 경제권을 만들어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미 최초부터 동해 삼척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는 무조건 통합론자입니다. 저는 시장이 하나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삼척 동해 통합만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100% 찬성합니다. 동해 삼척은 따지면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 문화적인 정서적인 게 이미 어느 정도 결합이 되어 있고 앞으로 통합은 해야 됩니다. 도시가 서로 독립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서적,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또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하면은 삼척, 동해에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론에다 통합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후보도 있었습니다. 우선 공론화를 통해서 주민들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찬반이 반반입니다. 영동권의 큰 발전을 봤을 때면 동해를 주축으로 삼척과 강릉이 온다면 완전한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동해 삼척 지역 선거 이슈에서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어제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자 강원도가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홍천군 화초면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돼지 1,175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반경 10km 내 9개 농장의 돼지 19,000마리를 이동 제한하고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도내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 미만으로 감소한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572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강릉 47명, 동해 34명, 속초 23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1만 3,083명입니다. 어제 확진자 수는 하루 전보다는 159명, 일주일 전보다는 608명이나 줄어 감소세가 확연했습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사업장별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미 재산세를 낸 경우는 환급 처리합니다. 동해시는 이번 감면으로 240건, 2,400만 원가량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원하는 임대인은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연말까지 동해시 세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 공연 프로그램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국악 가족 뮤지컬 강치전과 창극 내 이름은 사방지 옹알스 히스토리쇼, 국과 밴드를 융합한 기획 프로그램 신광대의 외침 시너입니다. 4개 공연이 공모에 선정되면서 기획과 제작 등에 필요한 1억 9천만 원의 보조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